여러분, 모두들 가슴에 3,000원쯤 품고 다녀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바로 겨울, 붕어빵의 계절이죠. 추운 날 갓 나온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어 먹으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붕어빵은 무심코 드시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붕어빵에 들어있는 팥 때문인데요. 이 팥 고유의 성분과 각종 조리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먹으면 몸에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음식이 그리고 어떤 이유로 팥이 몸을 망가지게 할 수 있는지 팥의 성분 및 효능과 함께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팥의 효능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팥을 활용한 음식은 붕어빵뿐만 아니라 호빵, 팥죽, 팥칼국수 등 주로 겨울에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그 이유는 팥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팥은 겨울에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었는데요. 또 날이 추울 때는 몸의 열을 유지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팥은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이 겨울에 요리에 더 많이 쓰여왔던 것이죠. 이것이 이어져서 팥이 겨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추위에 맞서 보양하려고 먹었던 팥이지만 먹기 전에 내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은 아닌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인삼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 체질이나 몸 상태를 크게 타는 식재료들이 있는데 팥도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 하시면 팥을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이 냉하고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인 경우 팥이 잘 소화되지 않아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질과 상관없이 소화기관이 약하시거나 소화와 배변 활동에 여러 문제를 겪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팥은 팥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이 약 18g으로 다른 식재료들에 비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물을 흡수해서 그 부피를 늘리고 또 장내 세균들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섬유의 특징은 개인이 가진 소화 시스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팥이 잘 맞는 사람에게는 변비를 개선하고 소화력을 올려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부 통증과 팽만감 등 불편감을 유발하고 독성과 악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의 염증으로 퍼질 수도 있고 그 염증이 다양한 질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시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그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니까 팥을 먹으면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해는 금물입니다. 안 맞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에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팥은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만성질환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80.8%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것이 더 이상 중년, 노년만의 걱정거리도 아닌 게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부터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령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유병장수 하게 될까봐 정말 조마조마하죠. 이 팥은 그 무서운 만성질환 중에서도 특히 3대 만성질환, 바로 당뇨, 암, 심혈관 질환을 잡는데 정말 좋습니다. 먼저 이 팥은 당뇨에 효과적입니다. 앞서 팥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썩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팥이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분해되지 않고 포도당으로 변환되지 않아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포도당 수치인 혈당 수치가 잘 오르지 않으니 바로 당뇨에 좋은 거겠죠.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화를 힘들게 해서 안 좋게 작용하지만 반대로 장은 괜찮지만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천천히 높이니 좋게 작용하는 거죠.
음식 각각의 특징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수 없어요. 같은 성분을 놓고도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아니면 반대로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거나 하기 전에 전문의와 사전에 상의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음식에 대한 건강 정보를 미리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늘보 건강이 항상 바르고 좋은 건강 정보 알려드리니까요. 찾아볼 필요 없이 편하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팥이 당뇨에 좋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팥이 암에 좋습니다. 팥에는 사포닌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사포닌은 팥을 끓이다 보면 거품이 확 올라오는데 이것이 사포닌이고, 폴리페놀은 주로 커피, 녹차, 와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쓴맛이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증식과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팥죽은 암 환자분들이 치료 후 입맛 없고 기운 없을 때 많이 드시는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포닌은 혈관 비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 만성 질환들이 큰 원인 중 하나가 비만인 것 아시죠? 진짜 막 겉으로 보기에 뚱뚱하고 살찐 그런 비만이 아닐지라도 건강검진하면 내장지방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거나 해서 비만 판정 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내장비만, 중성지방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방들이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혈관 속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니까 피가 떡처럼 뭉쳐서 혈전이라는 것을 생기게 하는데요. 이 혈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속 시한 폭탄입니다. 갑자기 터지면 그게 뇌출혈, 심근경색,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사포닌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중성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팥에는 칼륨도 풍부한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원활히 하고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팥 속 사포닌과 칼륨이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들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만성질환들에 좋은 이 팥의 효능들도 잘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거든요. 팥을 먹을 때 유의하셔야 할 점과 권장하는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당금이 들어가는 음식들 있죠. 붕어빵, 국화빵, 호빵, 양갱 아니면 단팥빵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들은 아쉽지만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당금 만드는 방법을 보면 설탕의 양을 최소 팥 양의 반 정도, 많이 넣으면 팥의 80%나 거의 1:1 비율로 넣기도 하는데요. 이 설탕이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팥의 효능을 내게 하는 사포닌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좋은 사포닌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설탕 들어간 팥 디저트를 드시면 효과가 1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겨울철 별미 음식들은 팥에 설탕뿐만 아니라 정제된 밀가루가 보통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비만이 진짜 막 고기나 기름기 많은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같이 먹는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빵, 디저트, 면 요리 같은 밀가루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남는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이 바뀐 중성지방들이 혈관 질환들 유발하니까요. 설탕과 탄수화물이 범벅된 건 결국 살도 찌고 혈당 수치를 확 올려버리겠죠. 만성질환들에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파당금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 맛있는 붕어빵을 어떻게 포기해요? 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당금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아니면 또 동지에 팥죽 많이들 끓여 드시는데 그때도 설탕 넣어 드시잖아요. 그런 음식들에 팥 특유의 단맛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탕 대신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팥 고유의 단맛이 있어서 팥을 설탕 대신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단맛이 아쉽다 싶으시면 사포닌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정제된 흰 설탕이거든요. 그러니 흰 설탕은 줄이고 대신 흑설탕이나 꿀, 올리고당 같은 것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팥으로 효과를 보고자 하신다면 파당금 디저트보다는 팥물이나 밥할 때 팥 같이 넣어서 하는 팥밥 등의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팥이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장점도 있지만 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되고 급성 콩팥병, 결석, 신부전 등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 유의해주세요.
그 외에도 유의사항이라면 팥은 찬성질이라 열을 내리는 데 좋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에게 적절하고요. 몸이 찬 분이 팥을 드시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질이 생강 등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는 형태가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팥을 생으로 드시면 렉틴과 같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팥은 꼭 익혀서 드시고요. 무엇보다 뭐든지 효과 보겠다고 많이 먹으면 몸에 탈 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몸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식재료 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겨울철 별미간식에 많이 들어가는 이 팥은 열을 내리는 특징이 있어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몸이 냉하신 분은 많이 드시면 장이 탈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팥은 그래도 잘 드시면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당금에 들어가는 흰 설탕이 팥의 효능을 내는 사포닌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당금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보통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살도 찌고 혈당도 높아지는 등 많은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가급적 양을 조금만 드시거나 조리하실 때 흰 설탕 대신 소금, 흑설탕, 꿀 등으로 대체해서 드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으로 효과를 보고자 하신다면 팥물이나 팥밥의 형태로 먹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겨울철 별미간식에 많이 들어가는 이 팥, 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집에서 요리해 먹기 힘든 붕어빵이나 호빵, 팥빵 이런 디저트들 그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아예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양을 줄여서 조금만 드셔보는 것 어떨까요? 아무리 맛있어도 몸이 나빠지면 그 맛있는 것도 앞으로 더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붕어빵 3,000원치 사시면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드시면서 나눠 먹는 데서 더 행복감을 느껴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늘 보고 싶은 건강정보 늘보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